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강아지 보시고 내가 클릭을 잘못한 건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클릭 비트맨 영상 클릭하신 거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정했는데 네, 캐릭터 너무 귀염귀염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전 CFTC 위원장의 디지털 화폐 재단 설립 소식과 XRP의 거대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의 주식이 폭등했다는 소식, 그리고 리브라와 관련된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소식 전달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주요 내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이제 왼쪽 하단에 가지런히 앉혀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11만 3,614 해시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15.61%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이죠.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16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15.61% 오른 11만 3,614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과는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지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그래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다는 건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네, 해시레이트의 상승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250억 원의 규모인데 다수의 익명의 주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OKEX 거래소로 이체가 발생되었습니다. 네, 거래소로의 이체이죠. 250억 원의 대규모 이체입니다. 보통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이제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이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야기하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매수세를 보게 되면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4일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1위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거래소에서 모의투자대회 4일차인데 1위 수익률이 1300%라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1위 수익률이 1300%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1300%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민법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이죠. 19년도에 키움증권에서 암호화폐는 아닙니다만 주식으로 모의투자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1등의 수익률이 188%를 달성하며 뉴스에도 뜨고 했었습니다. 네, 현재 대회가 끝난 것도 아닌데 6.5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대회 끝나는 날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해킹 소식인데 2019년 1월 작년 이맘이죠. 대규모 해킹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본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크립토피아인데요. 9월에는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었죠. 이 크립토피아가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2월 달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킹 피해로 파산 신청을 한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가 청문회 날짜가 오는 2월 11일에서 14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네, 작년 12월 11일 글로벌 회계법인 그랜트 손튼이 공개한 크립토피아 두 번째 청산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무담보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액이 2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 크립토피아는 뉴질랜드 경찰 및 해외 당국과 협력해 해커의 정체를 밝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동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크립토피아는 이제 작년 1월 해킹 공격으로 3790 이더리움을 도난당했는데요. 네, 지금 해킹 당해서 이제 파산당한 크립토피아가 해당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청문회가 무엇일까요? 네, 청문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이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해킹 당해서 이제 파산 당했으면 됐지 왜 청문회가 열릴까요? 네, 일단 청문회라고 딱 들으시면 리브라 청문회, 조국 청문회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 기업이나 인물을 파헤쳐보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 청문회에 관해서 아직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크립토피아 창업자가 사진에 보시는 아담 클릭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이 아담 클락이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 아세틀린을 설립한다 전했었는데, 네, 이렇게
크립토피아가 도난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투자자 피해 보상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인데요. 네, 크립토피아 측은 해킹을 당한 뒤 도난당한 암호화폐가 크립토피아 전체 자산의 9.4%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수습 가능하다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었습니다. 네, 해킹 사고 이후 곧장 운영을 재개했지만 결국에는 파산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이뿐 아니라 크립토피아가 해킹 피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백업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는데, 네, 크립토피아가 이제 DB 관리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했고 200만 달러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네, 해당 위탁 업체의 경우는 크립토피아가 체납비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DB를 삭제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될 텐데 내용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CFTC 위원장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CFTC 위원장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다. 네, 미국 CFTC죠.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가 16일 디지털 달러의 촉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디지털 화폐화하는 데 있어서 설계 및 촉진하는 활동에 나간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달러의 경우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리키게 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 IT 대기업 액센추어가 서포트하고 있다고 하네요. 디지털 달러 발행을 향한 도입 장점과 단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목적으로서는 텍스트 메시지와 같은 간편함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 거래를 실시하는 환경의 실현으로 이제 새로운 디지털 세계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CFTC 위원장의 디지털 달러 재단 설립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CBDC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의 DCEP 개발을 의식한 처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CFTC 위원장인 이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의 경우는 크립토 아빠라고 불리울 만큼 이제 많은 암호화폐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네,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언급으로 재단 특성상 미 연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민간 차원의 실험이 보호받는 게 중요하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전 의장의 경우 디지털 달러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20세기 중반의 인프라가 낡는 과정과 함께 금융 시스템이 낡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네, 낡은 인프라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화폐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하기 때문에 재단을 세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다 덧붙였는데요. 네, 재단을 설립하면서 IT 분야의 이름 높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와 손잡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밝혔습니다. 네,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자료 수집과 재단 목적에 맞는 연구에 충실할 것이다 향후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네, 전 CFTC 위원장이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인 지안 카를로의 이 재단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층 규제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소식인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가 플랫폼 설계 기술 운영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리브라 협회가 지난해 12월 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술 운영 위원회를 결성했다 16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는 리브라의 기술 로드맵을 감독하고 코드베이스 개발을 지도하며 리브라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자 커뮤니티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리브라 플랫폼에서 이제 설계 기술 운영 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이 소식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죠. 네, 백서 발간 당시에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아주 이제 후드려 맞는 네,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도 그리 좋은 기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다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시대는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네, 더 이상 사람들은 은행이 아닌 은행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은행의 시스템을 발빠르게 접목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디지털 화폐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죠.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통해 적금을 둘 수도 있고 송금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는 월 이용자 수가 23억 8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매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중인데 지금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리브라를 출시한다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네, 리브라가 출시를 하지 않는다 해도 리브라와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들은 무조건 런칭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바이낸스의 비너스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러한 발전에 따라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측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흐름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죠. 네, 그러한 흐름을 읽고 방금 전 언급했던 전 CFTC 의장 지안 카를로가 디지털 화폐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네, 앞으로의 리브라에 정상적으로 런칭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조금 더 보완하고 출시를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효과인가 머니그램 주식이 23%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XRP는 이를 따르게 될까요? 네, 머니그램의 주가는 1월 16일 23%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네, 현재 2.77달러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에 2.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블록체인 대기업 리플이 고전하고 있는 이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한 후 2019년 6월 18일 155% 이상 폭발한 이후의 하루 증가율로는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네, 1월 15일 머니그램은 전 세계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했다 발표를 했는데 이에 앞서 미국 댈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휴가철에 이전 거래 기록을 깨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보도자료에서 머니그램의 CEO 알렉스 홈즈는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알렉스 홈즈 머니그램 회장 겸 CEO는 우리는 각 고객 접점을 디지털화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투자한 가치를 소비자들이 점점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XRP의 능력을 마법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머니그램의 주가가 이제 높게 상승했다는 소식이죠. 이 상승의 요인으로 XRP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을 꼽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에 나오는 알렉스 홈즈의 머니그램의 CEO의 경우는 리플의 솔루션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죠. 두 회사의 경우는 지난 2019년 6월 리플이 머니그램에 5천만 달러로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머니그램의 경우 현재 리플의 XRP 기반 ODL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죠. 네, 미국과 멕시코 간 머니그램의 전체 일일 거래량의 10%를 이동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아시아와 호주에서 ODL의 잠재력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CNN과의 인터뷰에서 홈즈는 리플의 XRP 기술이 지불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 리플이 블록체인 공간에서 실제로 데이터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술이다 밝히면서 전 세계 지불 미래의 모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 현재 300여 개가 넘는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는 리플사 머니그램의 주가가 오르면서 왜 XRP는 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네, 현재 XRP의 경우 상승을 하긴 하겠지만 나오는 호재에 비하면은 XRP의 경우 이제 XRP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XRP의 독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일본 진출에 이제 야후 자회사 G코퍼레이션 타오타오와 전략적 제휴 협상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G홀딩스 주식회사, 이제 야후 주식회사로부터 회사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산하의 G코퍼레이션과 타오타오와 전략적 제휴로 교섭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네, 보도자료에는 이제 G코퍼레이션, 타오바오, 바이낸스의 세계 연맹으로 세계 최첨단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술 제공이나 거래소 운영의 지원 등으로 일본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16일에도 이제 일본 전용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던 바이낸스지만 이번 발표로 일본의 거래소로 진출하기 위한 대응 조치임이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네,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14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는 이제 0.9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24개 종목이 상승하고 8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중 머니그램이 23.08%보다 더욱 큰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6% 상승하며 1020만 원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4.21% 상승했습니다. 19만 4천 원대, 곧 있으면 20만 원을 넘을 것 같네요. 리플 XRP도 지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죠. 2.91% 상승하며 27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가 주춤하더니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11.4% 상승하며 37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알트코인들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일까요? 65.9%를 보여주며 전날 대비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